13년 투자하면서 총 수익률이 921% 정도 됐고요.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일찍 파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했을까? 노마드 투자자 서한, 예.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이 꽤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딱 보면 어딘가에 책장에 한 건 딱 꽂혀 있으면 예. 굉장히 뭔가 저 사람의 품격도 있어 보이고 지식의 수준도 있어 보이는 그 책. 예. 그러니까 버핏 책 옆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좋을 법한 예. 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500페이지.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특히? 우선 해외에서 훨씬 더 해외에서?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책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름아름 뭐 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돌려볼 정도로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보던 책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처음에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이제 이 투자자 서한이 원래 투자자 대상, 그러니까 펀드 투자자 대상 비공개 서한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객들에게. 예. 네. 그래서 그 펀드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외부에는 비공개였고, 존재하던 시절. 예, 그렇죠. 그래서 2014년에 해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얘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걸 본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화제가 됐었고, 예, 작년 초에 요 원 저자들이 이 원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공동 번역한 친구와 네. 이걸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네, 이제 원저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먼저. 예, 번역을 하고 싶다. 예, 아마 그런 문의를 처음 받아봤을 테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닉 슬립, 콰이스 자카리아, 네. 이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하던 투자 조합, 예. 그 이제 노마드 투자 조합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없나? 그거 쉽지 않을 것 그래? 같습니다. 저만 예.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 유명한 외국의 어떤 운용사도 아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조합도 아니고 이미 해산이 된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노마드 투자 조합이라는 과거의 투자 조합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할까? 예. 이걸 좀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번역을 한 제 입장에서 이제 요약을 네. 해보자면 여기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닌 거라고 저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사랑하고 많이 집중 투자했던 뭐 비즈니스 모델도 그 시간과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몇백 년 전에도 뭐 지금도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가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가짐, 네. 태도 같은 것들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책이 이제 조금 더 특별한 건 이 원저자들이 책을 지으려고 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는 서한을 그냥 개인 정보만 조금 지워서 이제 네. 업로드를 한 거고, 이게 각 잡고 글을 쓰면 뭐 정리를 시도한다거나 각색을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담긴 글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 그냥 그대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예, 날 것 그대로입니다. 200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예. 6개월마다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보냈던 레터들이 모여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 테고, 사실 노마드 투자 조합이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수익률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헉, 저런 수익률이?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노마드 투자 조합이 뭔데?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됐던 거죠, 수익률이? 여기가 이제 13년 투자하면서 총 수익률이 921% 정도 됐고요. 13년간 921%. 예. 요 코인 아니고요. 연복리로 하면은 20.8% 정도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연복리 20%가 네, 넘는다는 거. 20%가 넘는 기록이 이제 흔하진 않고. 그리고 예.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01년에서 2014년 초까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끼어있던 기록이죠.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도 연복리 20%가 넘는. 맞습니다. 네.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이거를 좀 이끌어왔던 사람들, 앞에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닉 슬립과 콰이스 자카리아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우선 닉슬립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지리. 네, 지리학을 전공해서 원래 조경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조경회사에 갔는데 정리해고를 당하고
예. 그래서 어찌저찌 뭐다 보니까 예. 투자업계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군데 정도 회사를 거치고 영국의 마라톤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이제 유명 투자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담당은 동남아시아 쪽이었고요. 97년 그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가 발발해서 네. 동남아시아 담당이니까 예. 이제 동남아시아 투자를 하러 마라톤의 공동 창업자 한 명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터졌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도이체방크에서 네. 셀사이드 브로커로 일하던 자카리아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자카리아는 출생은 이라크고요. 네, 네. 아버지가 망명을 해서 영국에 오게 됐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기상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 하라고 해서 전공은 수학입니다. 수학이었고 기상학자가 꿈이었는데 예. 이렇게 구름 쳐다보고 바람 방향 보고. 예. 아버지는 회계사였던 걸로 이제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좀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라고 해서 네. 네, 금융업계로 이제 들어온 거죠. 거대 투자회사의 셀사이드니까 이 투자 상품을 파는 쪽 일종의 뭐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 예. 네. 네, 거기서 이 상품의 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적정한 시점인지 네. 혹은 그 수익이 몇 년을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게 분명한데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당장 버즈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파는 행위에 이제 신물이 났던 브로커였던 거죠. 그래서 상품을 잘 못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배경만 이제 봐도 이제 투자업계의 표준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러네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알아봤고 뭐 그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반했던 건 네. 역발상 투자자라는 이제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발상 투자. 예. 그때 이제 기억해 보면 한국에도 IMF가 왔던 때였는데 네네. 그때 누가 사실은 두 사람은 뭐냐면 가서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식을. 예.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인데 생각해 보면 그게 매우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두가 다 생존이 뭐 우선이라고 하면서 네, 우선 현금 확보. 네, 그리고 있던 것들도 매도해서 현금을 우선 확보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슬레이프과 자카리아는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후에 3년 정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네. 서로 투자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카리아가 2000년이 돼서 뭐 거의 이제 해고하다시피 회사를 나오게 됐고 네. 그때 마라톤에서 이제 끌어온 거죠. 아, 네, 그 그래서 영국의 마라톤 에셋에서 나오면서. 도이체방크에서 나와서 네, 마라톤으로 이제 합류를 했고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라톤에서 슬리커 자카리아가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합류하고 나서 바로 그 마라톤이 버크샤이어 서웨이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버핏을 만나러 이제 그 마라톤의 공동 창업자랑 3명이서 이제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조합을 설립하자마자. 거기 갔다가 이제 설립합니다. 아, 예, 거기서 버핏을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아서 네. 우리도 두 사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펀드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마드 투자조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13년 동안 누적 921%의 수익률, 예. 연복리 20%의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노마드의 어떤 그러면 투자 철학부터 좀 들어보면 될까요? 이 1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메인이 되는 투자 철학이 바뀌고 진화를 하거든요. 책을 읽으신 독자들이 앞부분만 이제 읽으신 분들은 가치 투자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왜냐하면 그때는 가치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했었고, 네. 근데 이게 후기로 갈수록 이제 평하기로는 퀄리티 투자라고 이제 평했고, 기업의 이제 그 퀄리티라는 요소에 훨씬 많이 집중하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 철학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독파를 하신 분들은 면모를 읽어내고 누군가의 추천사처럼 완전체 투자자다 이런 평까지 이제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어서 저도 이제 앞부분 한 120여 페이지까지밖에 못 봐서 예. 그래서 가치 투자 이야기부터 꺼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결국에 가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진화하고 변화하는 또 그것도 시대에 맞게 예. 어떻게 보면 유연한 가치 투자. 흔히들 얘기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버핏도 사실 알고 보면 뭐 저 PBR과 저 PER이 꼭 가치를 사는 건 아니고 고 PBR, 고 PR이라도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닌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가치 투자라는 말이 동음반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투자란 가치를 보고 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가치 투자에 가까운데 흔히들 분류하는 체계 안에선 그 가치 투자에 넣기는 어려운 투자가 후기로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딘가에 저 얽혀 있고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시장은 원체 또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시대도 빠르게 변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화하는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 철학을 가진 곳이 노마드 투자 조합이고 근데 이제 아까도 중기 이후에는 퀄리티 투자로 좀 넘어갔다라고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퀄리티 투자가 뭔지도 또 어떻게 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퀄리티 투자가 사실 그렇게 흔한 용어는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여기 서한에서도 원문에 보면 퀄리티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퀄리티라는 용어를 썼고 네.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투자해서 퀄리티라는 요소를 다른 것들보다 더 중시하는 투자라고 그냥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뭐 2가지 정도 들어보면은 코스트코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트코는 노마드가 2002년부터 투자를 했었고 노마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투자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코스트코를 분석하면서 노마드가 이제 끌렸던 건 이들이 규명해낸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었는데요. 규모의 경제 공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 우위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공유한다라는 건 그 비용 우위를 더 낮은 판매가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규모의 경제 공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했고 이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이 9.8% 정도밖에 안 돼요.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고 코스트코가 공급자들한테 물건을 소싱을 해오면서 이들이 만약에 이제 800원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14%나 15% 정도의 마진을 얹어서 판매가를 책정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고객들이 여기에 와서 코스트코가 매우 저가에 판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구매를 함으로써 보답한다라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한다라는 건 판매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럼 규모가 더 커지고 비용 우위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코스트코는 다시 이걸 판매가를 더 낮추는 형태로 이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된다면 그리고 고객들이 코스트코에 와서 물건을 사는 걸 습관화된다면 효과가 아주 오래 가는 비즈니스 모델 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코스트코에 투자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퀄리티 투자의 면모가 보이는 게 주가가 투자하고 나서 3년 정도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30불 정도에 사실 처음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40불 정도가 됐었고 더 샀어요. 근데 더 산 게 그냥 추매하는 수준의 뭐 한 5% 이런 게 아니라 9배를 더 샀거든요. 30불에서 40불이 갔는데 자기 매수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치 투자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도 시간이 한 1, 2년 지났는데 마이너스였거든요. 하지만 펀더멘털 실적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계속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트코도 이제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데 이 코스트코 사례만 놓고 보면 좀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가나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30-40불 정도에 샀었으니까 지금 코스트코 제 주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530 몇 불까지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뭐 변동이 있었겠지만 10배 이상? 네. 결과론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선순환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한 게 이제 빛을 계속해서 보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사례는요? 네, 아마존의 차례인데. 아마존. 네. 사실 노마드가 이렇게 외국에서 회자되고 전설에 가까운 존재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건 아마존 때문이거든요. 처음 투자한 시점은 2005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원래 슬립이 97년에 아마존이 단순 인터넷 서점일 때 온라인 서점. 그때 이미 아마존을 알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투자를 안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2005년에 아마존 프라임을 발표했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를 결제하면 배송을 미국에서 빨리 해주고 거기에 아마존이 서비스하는 몇 가지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멤버십을 런칭을 했는데 슬립과 자카리아가 그 내용을 듣자마자 아마존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를 바로 간파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트코를 투자하면서 그 규모의 경제 공유라는 모델을 규명을 했고 아마존이 하려는 것이 그냥 그거의 온라인 버전이라는 걸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경제 네. 그리고 그 공유 모델이 시작이 되는구나. 사실 코스트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매수했던 거에 9배나 이렇게 매수한 게 네.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작게 샀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처음 담았을 때는 3.2% 정도 이렇게 네.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예상하는 코스트코로 벌어들일 투자 수익을 예상하니 3.2% 비중으로는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군요. 네. 몰랐을 때 더 샀을 걸. 예. 네. 약간 그 생각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교훈을 얻어서 아마존을 많이 샀고 매수 비중으로는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에서는 거의 뭐 한 30%를 담았었고, 네, 이게 그 아마존의 주가가 계속 상승한 이유긴 하지만 네. 투자조합 해산 직전에 가면 전체의 거의 50% 정도가 아마존이었거든요. 아마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예, 커진 오르긴 거죠. 했지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것도 네, 많이 변화를 한 거죠. 초반에는 한 20개 내외 정도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있지만 나중 후기랑 비교해 보면 그 전체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에 일단 10개가 안 담겨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집중 투자하는 한두 개? 네. 아니면 이제 두세 개가 좀 하드캐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노마드 투자조합은 거의 아마존이 일으켜 세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는 코스트코나 아마존이나 비슷했던 거네요. 예,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했다라는 투자 철학에서 보면 같은 거고 세부 사업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그거를 실행해내는 기업가의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사실상 같은 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실행하는. 예, 그래서 실제로 베조스도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그때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할 때는 코스트코의 온라인 버전이라는 걸 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걸 투자자로서 노마드가 간파를 한 거고. 맞습니다. 2014년에 이제 이 그 투자조합이 해산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그냥 약속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마지막 마치며라는 이제 챕터에 보면 네. 왜 슬립과 자카리아가 노마드를 그만뒀는지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 나옵니다. 수익률도 좋았고 소문도 꽤 나서 돈도 좀 몰렸을 텐데. 전번 딱 서한을 보면 네. 영국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도가 이제 몇 배가 되었다라는 한탄이 나오고요. 그 규제를 처리하다 보니 뭐 현타가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드는 건 투자 철학의 진화를 말씀드렸는데 13년간 하고 나니까 완성한 거죠. 본인들의 투자 철학을 완성했고 그 투자 철학에 근거해서 보유하고 싶은 종목 포트폴리오도 완성한 거예요. 그 시점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유하고 있는 거 계속 보유하는 계속 보유하는 거죠. 그게 과연 본인들과 그리고 이 노마드의 투자자들한테 좋은 일일까? 왜냐하면 노마드의 투자자들이 그냥 직접 보유하면 되잖아요. 코스트코를 사고 아마존을 사면 되는데 네. 이런 투자회사를 통하게 되면 보수가 발생하니까 그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네, 분석이 나오고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야 네. 이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논하는 거다. 예. 별로 회전도 안 시키고 이미 우리가 발굴한 세팅은 다 되어 있고 네. 수수료 타박타박 이제 매년 들어온다 이랬을 텐데 야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잖아요. 본인들이 이게 정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만뒀던 마지막 이유는 본인들이 이 투자업을 떠나서 자선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열망을 키웠고 지금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자선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자선사업을 하고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 해산하면서 버핏에게 보냈던 서신에도 네, 그 의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버핏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선 네, 사업.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은 자선 사업을 그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두 분의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8년, 69년생입니다. 그럼 뭐 막 이렇게 은퇴하고 그럴 나이는 사실은 아닌데 은퇴할 시점에는 이제 40대 중반 정도였고요. 그것도 거의 한 8년 전에 은퇴하신 8년 전에 거니까. 은퇴했었죠. 사실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정상에 있을 때 멋있게 피터 린치처럼 예. 아직도 거기는 전설로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좋을 때 은퇴했으니까 사실 노마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도 아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누구였죠? 닉슬립이 지금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네. 두 사람 다 똑같이 갖고 있나? 두 사람 다 아마존, 코스트코, 버크셔 해스웨이는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서로 겹치지 않는 종목을 하나 정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는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개인 투자도 하고 닉슬립 같은 경우는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자선재단. 네네. 거기서 또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수익 난 거는 또 자선 활동에 계속해서 쓰고. 예. 멋진 형님들이네요. 그래서 존경받는 투자자. 예. 그렇죠. 그냥 13년 동안 921%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행보 자체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예. 한국에 와서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없습니다. 편입한 적은 네, 없었던 한 거죠.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와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했을까? 여기서 나온 여러 구조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이런 펀드가 탄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한 3개월 물리면 이제 막 뭐라 하죠, 막 예. 고객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요구도 그렇고 예. 2008년에 노마드가 연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45.3%였거든요. 2008년에 뭐 금융위기 터져서 그 예. 영향이잖아요. 다른 펀드나 지수가 그 정도로 맞진 않았는데 네. 여기는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쌓아온 게 2008년 한순간 반토막 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환매 요구가 총 운용자산의 2%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와.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면 거의 환매 요구가 없었다라는 없었다고 거잖아요. 보는 거죠. 그 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09년 초에 노마드 투자조합은 원래 그러니까 연도별로 6%를 넘는 수익의 20%를 성과 보수로 그러니까 봤거든요. 성과 보수. 2008년에는 6%가 이제 기준선인데 마이너스 45.3%가 됐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50% 포인트 정도가 하회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과 보수를 돌려줍니다. 성과 보수를 돌려주는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마 그 금융 당국이 제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국이 얘네 뭐야? 이상한 애들이다. 네, 이거. 그런 느낌이 이제 다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펀드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고. 아마 잡혀갔을걸요? 운용사나 이런 데가 손실 보전해주고 그러면 그 법 위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 원금 보장을 해서도 안 되고 손실 봤다고 해서 그걸 메꿔줘도 안 되고. 예. 저도 이제 뭐 가치 투자 책도 많이 좀 읽어보고. 근데 결국은 그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고 나도 가치 투자로 성공을 하고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잘 어렵더라고요. 책은 책이고 전설은 전설이고 나는 여기서 또 물려있고 정말 이제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점을 좀 본받고 예. 내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예, 뭐 부탁드릴게요. 저의 이제 조언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번역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이 책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슬립과 자카리아가 상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책에 항상 반성이 나와요. 본인들의 예, 이때 투자했을 때 이랬어야 된다. 그거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오랫동안 들고 있어 보니 승자 기업이 됐고 승자 주식이 됐는데 이걸 일찍 파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일찍 팔았을 때 더 배 아프죠. 일찍 팔아서 그 이후에 이 기업의 경제성의 향상에 따른 가치가 복리 성장하고 그거를 주가가 결국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너무 속이 쓰리고 네.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파산한 거 몇 개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과 소음들에 약간은 조금 무신경해지고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노마드를 읽으신 분들이 리뷰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써주신 걸 보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면서.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노마드가 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노마드는 경로의 안전성이 아니라 목적지를 보고 투자하는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경로의 안전성이 아니라 목적지를 보고 투자하는. 네, 장기 목적지. 이 회사가 10년, 네. 20년 뒤에 이를 목적지를 보면서 오늘 내가 요 지분을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욕망을 계속 다잡는 거죠. 그래서 경로의 안전성이라는 게 결국 목적지가 같다면 경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든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같은 건데 사람들은 우상향하는 걸 원하죠. 구불구불한 곡선 없이 직선으로 가기를 원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탈렙이 얘기한 거를 비춰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끝에 가서 엄청 큰 플러스가 나는 상황보다는 꾸준한 이익. 하지만 나중에 가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걸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마드는 요런 경로의 안전성이 아니라 미래의 이 기업이 이를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사실 투자한 기업들도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진도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걸 계속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했거든요. 네. 아마존이나 코스트코도 극도로 낮은 이익률로 워낙 유명한 회사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진 보고. 예. 네. 그래서 코스트코는 뭐 세후 순이익률이 뭐 3%도 거의 안 될 때 투자를 했었으니까 네, 네. 그런 회사에 보통 투자를 안 하죠. 가치 투자. 근데 성장주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데 투자하다가 끄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벌었어. 혹은 처음 투자했을 때 분석했던 내재 가치에 도달했으니 팔자. 근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기업은 발전한 거죠. 투자 시점에 분석했던 내재 가치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건 틀린 판단이 된 거고 노마드도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아마존과 코스트코와 버크셔 서베이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아닌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면 팔 이유가 없다.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기업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과연 1, 2년 안에 초대박이 나는가? 사실 그건 어려운 일인데 어렵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네.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왜 빨리 대박이 안 나는가? 주가는 왜 더블을 못 가는가? 예. 왜 나는 한 1, 20% 물리고 시작하는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뭐지? 이거 예.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 요것도 딸려오더라고요. 별책 부록이고 초판본에 한정해서 온라인으로 사시면 한정 수량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가지고 네. 강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바탕으로 요약한 이게 자료입니다. 그 저기 더 퀘스트인데 출판사가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 500페이지짜리는 책장에 꽂아놓고 한번 쫙 읽고 나가서 어디 가서 써먹을 때는 요약본 딱 외워가지고 여기 이제 잘 써먹을 수 있게 책에 나온 문장들을 인용해서 먼저 이거를 읽고 이 책을 봐도 도움은 더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뭘 더 중요하게 볼지를 주제를 뽑아서 500페이지짜리 보고 한 10분 요약. 오늘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주어만 들었던 노마드 투자조합의 노마드 투자자 서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저도 책을 이제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중이라서 분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보다 보면은 좀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같이. 예. 오늘은 요거를 같이 이제 편역을 한 제너럴 박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